예. 사실 오늘 6.25 전쟁에 대한 주제는 무거운 주제이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우리 KR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더 큰 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인간의 실수를 선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선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6.25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런 부분들서부터 함께 같이 좀 시작을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3년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거의 70%가 6.25가 북침으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박성수 교수에 따르면 6.25 북침설을 주장한 학자는 이안 부르마입니다. 그의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 북침설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침설은 북한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2020년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공인한 남침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편찬한 공식 백과사전인 조선대백과사전에는 소위 조선 해방전쟁 6.25 전쟁을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전쟁을 기술하면서 직접 인용해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드디어 불의의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여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북침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한 번도 남침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북침설의 이 기원은 이 부르마 교수가 이안 부르마 교수가 처음 주창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이게 북침이었다고 하는 것은 195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한 이후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6개월이 지나서 북침설 자료집을 간행합니다. 이 북침설 자료집 간행은 국민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인 표도르 제르츠키스키가 러시아 국립 역사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굴합니다. 그 신조선 출판사라고 하는 북한에서 6.25 전쟁 와중인 1951년 12월에 러시아로 펴낸 북침설 자료집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승만 정권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북침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영어로 그리고 독일어와 체코로 해서 번역 출간해서 국제사회에 배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 6.25 전쟁과 관련돼서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안 것입니다만, 그리고 또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1981년에 책을 저술합니다. 1981년에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북침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남침설에 대해서 상당히 중화시키는 그와 같은 입장을 브루스 커밍스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 이 책이 출간된 게 1981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1979년에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학생들 가운데 그 반미 노선에 앞장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 타임즈를 봤습니다. 영어를 위해서. 그런데 광주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매직으로 딱딱 그어가지고 제가 읽지 못한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독재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한참 커지고 있을 때 브루스 커밍스의 이 책이 출간됐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977년에 미국이 6.25 관련 자료들을 기밀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가 기밀이 해제된 6.25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브루스 커밍스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콜롬비아 대학의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시카고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쳤죠. 그가 북침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남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인 남침설이 있고요. 소련과 중공의 팽창주의 정책에 맞서서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과 사주를 받아서 북한을 공격했다고 하는 이 북침설입니다. 세 번째가 이승만 정권이 남침을 유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남침 유도설, 그리고 6.25 전쟁이 1930년부터 진행된 한국 민족 내부의 좌우 갈등과 대립에서 그렇게 연장선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수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남침이 있고 북침이 있고 수정주의 이론이 있는데 커밍스의 이론은 수정주의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남침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 전통적인 교내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소위 북침설이나 남침설이나 이 수정주의가 일대 엄청난 소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가 1994년에 있었는데 왜 1994년이었냐면 1994년 6월에 공산권의 기밀 문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이 1990년 6월 30일 최호중 한국 외무장관과 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한국과 소련 수교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4년 6월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6.25 관련 옛 기밀 문서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밀 문서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김일성과 스탈린과의 밀약,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 이 6.25가 철저하게 남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엘친이 넘겨준 거는 300여 통이었는데 이 300여 통 중에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의 오간 외교 전문, 그리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이런 한국 전쟁의 진실 규명이 극비 자료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김일성이 그 스탈린의 그 지원을 받고 또 만나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남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1949년 3월 5일 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나서 무력 통일 의사를 밝혔고, 이때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스탈린이 1950년 2월 9일 날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1950년 5월 14일에는 모택동에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무력 침략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보내준 이 무기가 1950년 5월 29일 날 이 무기를 수령했다고 하는 것을 평양 주재 소련 대사인 이 슈티코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지원한 무기와 장비가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침략의 준비가 다 되고 나서 6월 25일 날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일요일 새벽에 38선을 넘어서 진격해 온 것이죠. 이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뭐가 또 드러나느냐 하면 1951년 3월에 북한의 2개 항공사단과 트럭 6,000대를 이 소련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도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밀 문서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김일성이가 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남침했다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국제학계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 입장을 받아들여서 남침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교과서에도 수정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1996년 7월 6.25 전쟁의 기록을 대한민국의 북침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수정하는 역사 교과서 개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소련도 인정하고 중국도 인정하고 전 세계가 남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북한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용의주도한 남침 준비였고, 그리고 이 남침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시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950년 전후를 해서 우리는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그 소련군이 진군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에는 미군이 진군하고, 그런데 이 1949년에 10월 1일 날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1949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거의 다 공개적으로 극동 방위선을 따이완의 이 동쪽,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에치슨 선을, 이것을 1950년 1월에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철수했지, 그리고 그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이미 남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 이런 것들이 북한의 김일성에게는 침략의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참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이 정보부에서 분명히 파악하고 그렇게 국방부에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말에 육군본부 정보국이 1950년 봄에 북한이 38선에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 종합보고서를 내놨는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가 남침 정보를 무시했고, 그리고 미국 측 역시 공산군의 남침은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국군의 전차와 전투기를 모두 압수하고 곡사포와 대전차포 90% 이상을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기밀 정보가 북한의 김일성에게 들어갔고